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한 젊은이, 김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10년대를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청년 김지훈.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쉼표가 있습니다. 지훈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이 살살 불던 어느 밤, 22살의 지우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한적한 건널목, 빨간 신호를 기다리던 찰나, 어둠을 가르며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지훈을 덮쳤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순간, 김지훈의 젊은 날은 정지화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재활의학과 정민호 교수는 냉정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전신마비에 가까운 중증 뇌병변 장애. 손발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작은 물 한 모금조차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걸까? 지훈의 가슴은 매일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놓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정희 씨는 굳어진 팔다리를 매일 어루만지며 재활을 도왔고 아버지 김태수 씨는 말없이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이정희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다친 마음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정민호 교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사소한 그 움직임이, 지훈에게는 거대한 빛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붓을 잡던 기억이 번뜩였지요. 그래, 이 손끝으로 다시 세상을 그려보자. 김지훈의 새로운 도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끝에서 다시 피어날 작은 희망의 씨앗이 과연 어떤 꽃을 피울까요? 시니어 여러분도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주저하신 순간이 있으셨지요. 김지훈에게 붓을 든다는 건 두려움과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는 일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최서윤 씨가 맞춤 손목 스트랩을 제작해주고 어머니 이정희가 곁에서 호흡을 맞췄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붓은 수백 번 바닥에 떨어졌고 캔버스에 점 하나를 찍는데도 온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이런 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절규가 방안을 울릴 때 아버지 김태수는 흔들리는 휠체어를 고정해주며 조용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었습니다. 김지훈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붓을 들었습니다. 점 하나, 선 하나가 그의 오늘을 증명하는 일과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기적처럼 형태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완성작의 제목은 민들레. 전문가 눈엔 서툴렀을지 몰라도 지훈에겐 그 어떤 명화보다 소중했습니다. 붓을 드는 동안 그는 휠체어의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담는 한 사람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블로그 지훈의 한 점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록이었지만 곧 댓글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그림에서 희망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큰 용기입니다. 낯선 이름들의 응원이 지훈의 밤을 밝혔습니다. 점과 선, 떨림과 눈물로 이어진 그 붓끝은 이제 삶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따뜻하지만은 않지요. 김지훈이 휠체어로 밖을 나설 때마다 동정과 불편함이 섞인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푸른 새싹 미술 공모전에 작품을 냈던 날, 돌아오는 길에 들은 대화는 그를 깊이 베었습니다. 휠체어 작가라서 뽑은 거 아니야? 그림은 그저 그래. 지훈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 진심이 불쌍함의 틀에 갇히는구나. 하지만 모든 시선이 차갑진 않았습니다. 블로그엔 여전히 따뜻한 말들이 쌓였고 비슷한 상처를 지닌 이들의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다시 붓을 들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볼게요. 지훈은 무지개 복지관의 미술교실에 자원봉사자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박소담 씨, 동료 한수진 씨와 함께 서로의 흔들림을 보듬으며 그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땀과 웃음, 고개 끄덕임이 쌓이자 진짜 유대가 싹 텄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편견과 무지가 상처를 낼 때도 있지만 공감과 연대가 그 상처를 꿰매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림과 이야기로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이해로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지훈의 예술은 자기 표현을 넘어 편견의 벽을 두드리는 작은 망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김지훈의 눈길이 또 다른 세계로 향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대학 시절 컴퓨터 동아리 코딩 나무에서 느꼈던 설렘이 되살아났지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는 몸으로 코딩을 한다는 건 상상 이상의 도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시선 추적 프로그램과 스위치 키보드를 조합해 한 글자 한 글자 코드를 찍었습니다.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졌고 작은 움직임에도 온몸은 금세 지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그림만으로도 대단한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중증 장애인이 코딩을? 냉소도 들렸습니다. 그때 자원봉사 개발자 윤도현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보드 배열을 최적화하고 오류를 함께 잡아주었습니다. 지우는 늦은 밤마다 화면 앞에 앉아 끈질기게 씨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을 줄이는 앱, 베리어 프리 시설 안내, 이동 경로, 복지 정보까지 담은 길동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침내 첫 빌드를 올리던 날, 어머니 이정희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출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앱 덕분에 외출이 덜 두려워요. 정보가 한 곳에 있어 너무 편해요. 김지훈은 알았습니다. 코드 역시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숨쉬는 존재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김지훈에게는 진돗개 복실이가 그런 천사였습니다. 사고 후 외로움이 깊어질 때 가족은 시 보호소에서 복실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복실이는 조심스레 지훈의 무릎에 턱을 올렸고 그 순간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휠체어 산책길에서 복실이는 늘 지훈 옆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앞서가 길을 살피고 때로는 뒤에 서서 발맞춤을 맞춰주었습니다. 지훈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복실이는 재빨리 집어 건넸고 문이 닫히면 코로 밀어 열어주었습니다. 천재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복실이는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실이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체온이 지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매일 새겼지요. 김지훈은 블로그와 SNS에 지훈과 복실이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휠체어 위의 청년과 해맑은 반려견, 그 대비 속의 다정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복실이는 지훈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이자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림과 앱, 그리고 복실이와의 동행은 김지훈의 세계를 더욱 넓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편견을 바꾸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무지개 복지관에서 앱 길동무 사용법을 알려주고 미술교실에서 붓을 잡는 법을 전했습니다. 강사 박소담과 함께한 작은 전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우는 베리어 프리 캠페인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고장, 가게 문턱, 화장실 손잡이의 부재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면 집에 있지 같은 차가운 말이 돌아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믿음으로요. 그의 진정성은 결국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과 라디오 라운의 오후에 출연해 휠체어에 앉은 채 라이브 드로잉을 보여주고 앱 개발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이지 불가능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기회와 따뜻한 시선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베리어 프리 시설 확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김지훈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머니 이정희는 새벽마다 재활을 돕고 식사를 준비했으며 밤이면 컴퓨터 앞에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만 잘 되면 돼.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매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풍경을 보여주었고 지훈이 완성한 그림을 정성껏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책을 찾아 헤매고 코드에 몰두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주무르곤 했습니다. 애쓴다. 아들아라는 말 대신 묵묵한 손길로요. 부모 또한 사람. 지치고 두려운 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지훈이는 어쩌지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겠지요. 하지만 이정희와 김태수는 서로 기대며 버텼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이 곧게 서서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지훈에게 가족은 보호자를 넘어 다시 일어설 이유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더 씩씩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모님께 드릴 유일한 보답이다. 우리는 김지훈과 함께 10여 년을 건너왔습니다. 사고 직후 그에게 남은 건 미세한 손끝의 움직임과 깊은 어둠뿐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손끝으로 캔버스에 꽃을 피워냈고 모니터 위에 어둠 속에서 틔운 희망, 삶은 계속된다. 수천 번의 떨림, 불쌍해서라는 시선, 내 주제라는 비웃음도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준 건 네 발 달린 천사복시리의 체온, 그리고 부모 이정희 김태수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동정이 아닌 연대의 언어로 세상에 말을 걸었고 장애는 불편함이지 불가능함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김지훈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의 세상은 누구보다 넓습니다. 그림은 국내외 전시에 초청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앱 길동무는 수많은 장애인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자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내일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로 받아들이며요. 시니어 여러분, 삶은 늘 계획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을 찾아 움켜쥐는 의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김지훈에게 그 빛이 손끝의 움직임이었다면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지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오늘 시작하는 작은 취미일지도 모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가능성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김지훈이 절망의 캔버스를 희망의 명작으로 바꾸었듯 여러분의 내일도 더 찬란한 색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틔운 희망은 언제나 가장 밝게 빛나니까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